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적 재난이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두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재앙적인 수준, 가축 질병은 전쟁보다 심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복잡화, 대형화되어가는 재난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이 제정됐으니까요.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 궁금하다면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대한민국에 재해 재난이 생겼다 하면 어디서든 나타나서 해결해 줄 줄 모르는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이 제정됐는데요. 그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장 장성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함승희입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수님, 박사님 나오셨는데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재해재난 일어나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분이 과장님 맞습니까? 아니 저희가 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뛰어나간 것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그 재난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휘 통제한 부서이긴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재난지원관리과는 재난 관리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그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이제 지원하는 부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뛰어가지 않지만 뭔가 신속한 조치를 한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박사님하고 이 함 교수님은요, 교통안전방재, 소방방재학, 이 방재라는 단어가 공통점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박사님. 네, 교통방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방재란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사실 네. 재난물질의 신속한 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신속한 이동, 그러니까 사후에, 재난 발생 사후에 어떻게 재난물자가 이동해서 현장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함 교수님. 예, 아까 재난재해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가는 곳이 어디냐고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궁금했습니다. 네네.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먼저 재난 현장에 달려가는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하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대응 경험을 이제 지식화해서 공유하고 그래서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과 관련된 이제 행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 짧게 들어봤지만 맞아요, 네. 정말 재난 전문가이십니다. 맞아요. 궁합이 딱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맞아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잘 네. 나오셨습니다. 네. 네. 지난 2월에 국방부가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을 제정해서 배포를 했고요. 또 3월 2일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 제정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일단 매뉴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산불이 나면은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모아놓은 거 이런 겁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재난 유형별 매뉴얼이란 우리 국방부 및 각군이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나 절차를 규정한 문서가 매뉴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정한 공통 매뉴얼은 이제 크게 일반 사항, 그다음에 이제 위기 재난 관리 체계, 상황별 대응 절차 및 참고 자료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 단계별로 이 담당자들이 해야 될 대응 수칙, 임무, 조치 사항 등을 그 업무 순서대로 기술을 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지하철에서 종종 보는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상황별로 집대성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과장님, 왜 이런 매뉴얼이 지금 제정이 됐는지 그 배경과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 상황들을 보면은 점차 대형화되고 그 여러 다수의 재난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국방부는 현재 유형별로 32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 담당자들이 이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하나의 매뉴얼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 재난 업무 담당자들의 신속한 업무 파악을 위해 제정한 게 공통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재난 환경을 대비해서 매뉴얼 만들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재난의 정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재난이 아닌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산불, 대형 빌딩 화재. 두 번째,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 세 번째, 비행기 추락. 네 번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유형 모두 재난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이 국방 개그맨님이 네네. 좀 너무 뻔한 질문을 아, 해주셨는데요. 뻔합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실업. 두 번째, LA 폭동 같은 집단적 폭력 행위. 세 번째, 집값 상승. 네 번째, 결빙에 의한 대규모 연쇄 교통사고. 다섯 번째, 저출산 및 노인 문제. 예, 저 안전사고나 그 사회현상 자체가 재난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 핵심 기반이 지장이 초래가 되면은 그거는 재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집값 상승도 재난입니까? 이건 아니죠? 재난이 돼서 안 되겠죠, 사실은. 자, 그러면 오존층 파괴,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것도 재난인가요? 핵이요. 아, 이것도 재난.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것도 재난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국방 포커스에서 잘리면 이것도 재난입니까? 그거 조금 심각한 재난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재난에 국가적 재난은 아니고. 국방부 차원에서 막아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분류 기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300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하면 재난. 자동차 2대가 부닥치면 사고 이런 건가요?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어떤 건가요? 재난에 관련된 이제 사전적 의미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 물하고 불에 의해서 일어난 어려운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 단어를 이제 보더라도 디즈에스터라고 해서 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정적인 뜻이라거나 분리되는 상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스터는 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현상이나 인위적 현상에 의해서 초래된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제 재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포커스에서 잘린 상황도 네, 재난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태풍이나 홍수, 가뭄, 폭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폭발, 감염병, 환경오염 이런 다양한 사태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일정 규모의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 과장님이 이 복잡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이 재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준 박사님, 재난 환경이 복잡화, 대형화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재난 환경의 복잡화, 대형화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사회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우선 기후 변화가 큰 예가 될 것 같고요. 또 초연결 사회라는 연결성에 되게 포커싱이 돼 있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지질성 재난, 그다음 폭우, 폭설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상했었지만 그 기존에 없었던 강도의 많은 재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사회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통, 통신, 전력들이 다 연결돼 있고요.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면 삽시간에 퍼지는 이런 연결성 때문에 퍼지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파가 되고 퍼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제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보시게 되면요. 한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그 연결성 때문에 전 세계로 일시에 퍼졌고요. 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규모도 커지고 도미노 현상처럼 연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또 방안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점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앞서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워낙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얽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난 대응의 방법에서도 보다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협업하는 체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사태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법을 알고 있는 곳, 이해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발생했었나요? 서울에 이제 통신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것은 소방기관이지만 이제 2차적으로 통신 마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관은 과학기술부라거나 민간통신회사인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전문성에 입각한 협력 기반의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난 현장에서 부처 간의 협업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역할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재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일어날 재난이라는 거는 그 피해 규모도 과거보다 대형화되고 이 어떤 공간적 경계가 사라질 겁니다. 네.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초연결 사회나 도시의 밀집화, 지하화, 뭐 이제 AI 악용이나 사이버 테러 등 과학 기술에 따른 부작용,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등 어떤 미래 재난은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경제력, 기술력, 국방력 등 우리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의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 상시 준비된 역량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전통적인 임무인 국가 방위는 물론이고 이런 재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의 군의 임무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이에 우리 군은 이제 선제적, 적극적 재난 대응을 이제 업무 중점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선제적이라 함은 예방 위주가 되는 것이고 적극적 대응이라 함은 이제 재난 유형별로 딱 맞춤 대응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선 군 내부적인 취약 요소들을 먼저 파악하고 안전한 군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평시 재난 대응 능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만약 재난이 실제 발생할 경우는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그에 따른 그 맞춤형 재난 대응 극복 방안 필요해서 우리 군의 역할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박사님, 우리 군은 정말 어떤 그 역할을 하면 좋을지 팁을 주시고요. 그리고 군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군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예. 우선 정보력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에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군이 굉장히 독자적인 통신망을 갖고 있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직력입니다. 네. 철저한 보안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이제 보안 유지 및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구호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군이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항상 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태세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자원 확보성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즉시 현장 투입에 가능한 물자 자원을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재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피해 지역 주민을 단순히 돕는 뭐 대민 지원이 아닌 선제적이고 뭐 정말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군요. 제 정리 어땠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역시 국방 개그맨님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뭐
과장님 좀 약간 우려되는 게 국민의 군으로서 뭐 재난이 일어나면은 뭐 도와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군의 본연의 임무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가뜩이나 병력도 감축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재난 지원 나갈 때는 그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현행 임무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는 그 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전평시 막론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임무다 보니까 저희는 이 본연의 임무 수행하고 그 이후에 가용 자원을 동원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우리 군의 역할이 이렇게 확대되는데 이런 가용 자원은 제한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이 재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정말 대단한 활약했거든요. 요거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럴 땐 뭐다? 뭐다 좋습니다. 자, 알아두면 신기해지는 국방 지식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국가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가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2007년 발생한 이 사건. 2017년 타오른 이 불길 속에서도 2019년 머나먼 땅 그곳에서도 바로 이들 대한민국 국군이 있었단 사실. 국가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달려왔던 국민의 군, 그들의 활약 지금 공개합니다. 비옥한 갯벌을 간직한 아름답고 평화롭던 바다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검게 물들인 이것의 정체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태안 앞바다로 흘러나온 1900톤의 어마무시한 원유. 한순간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린 태안을 살려내기 위해 그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으니 혹시 이분들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영화 마니아.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국군. 사고 발생 직후 우리 군은 육해공 입체 방제 작전을 실시. 귀심 잡는 해병대원은 기름 잡는 해병대원으로 변신. 고무보트 타고 민간인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갯바위와 안반 지역에 상륙해 기름대 박멸에 나섰고, 해안가 절벽은 특전사와 공수여단의 목, 레펠 훈련으로 갈고 닦은 실력 발휘하며 절벽 기름대 순삭. 기름 확산 막기 위해 함정 타고 바다로 나간 해군은 흡착포 뿌려 육해공 한마음 한뜻으로 해안가의 원유를 닦고 퍼내는 건 물론 군용 트레일러에 흡착제 싣고 수송하는 임무 역시 우리 군이 해냈단 사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태안 앞바다가 본래 모습을 되찾는 데 걸린 시간은 just 3year, 단 3년. 그리고 이 안에 우리 군 있다. 봄 내음 완연한 2017년 5월의 어느 날, 불이야!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잇따라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457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나흘 만에 완전히 진화된 대형 산불. 당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자 드디어 우리가 나설 차례인가. 대한민국 국군 군벤저스 출동이요. 하늘에선 군용 헬기가 산불 진화 작업을 전개하고 땅에선 총 대신 삽 들고 배낭 대신 등짐 펌프맨 장병들 잔불 제거 실시. 뿐만 아니라 야간에 침투하는 적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영상 장비 TOD를 활용. 밤사이 잔불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잔불 관측 활동까지 벌였고, 그 결과 대관령 박물관 일대와 건희령 일대에서 각각 10.7개를 캐치. 산불 확산을 막았대요. 이곳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가득한 동유럽의 진주, 야경의 성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런데 고요했던 이곳에 울려 퍼진 정체불명의 굉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으니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의 침몰 소식. 사고 직후 우리 정부가 구성한 37명의 신속 대응팀에는 해군 해난구조전대 대원 7명은 물론 헝가리 주재 국방무관 송순군 대령이 신속 대응팀의 현장 지휘관을 맡아 구조 작업을 진두 지휘.
그 밖에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급 장마에 피해 지역 수해 복구는 물론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강원도 인근 지역까지 휩쓸고 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당시에도 그 역할 톡톡히 해냈으니 우리 군 정말 복잡화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환경 속 더욱 중요해진 우리 군의 역할. 국가재난 그 중심엔 국민의 군 대한민국 국군이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국가 재난 그 중심에는 우리 군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계속해서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정 목적, 범위, 용어가 일반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 재난 관리 체계에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교수님의 좀 보충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내용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국가 위기 관리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가진 주권이나 주권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정치에 이르는 이제 국가의 핵심 요소가 어떤 촉발된 사태로 인해서 위협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리고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각각 고유의 그 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공통되게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기 관리 단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위기 관리 단계라는 것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그 각자 이제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제 그 관심이나 주의를 갖고 그 자체 대응하시면 되는 단계이고요. 경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재난이나 위기 유형에 따라서는 관리해야 되는 주체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 단계의 경우에는 재난의 발생이나 위기 상황이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모든 그 중앙정부 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그 관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이때에는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위기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위기관리 단계는 전부 다 다르시겠지만 국가에서는 아직도 심각 단계로 이제 이 위기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박사님, 그 재난 관리 체계는 또 다른 겁니까? 예, 국가 재난관리 체계도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용어 정리를 2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을 말하고 있고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주관 부처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조직 체계도를 보게 되시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처 간 조율을 하는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돼서요. 해당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서요. 재난 대응 대비 복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과장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정된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예. 재난 발생 이전에는 이제 실제 재난 상황 시에 이용할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고 인력과 장비 등의 이제 출동 태세를 점검하며 또 그 기타 지원 역량을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은 재난 상황실을 통해 그 상황이 전파되어
최초로 상황 판단 회의가 개최됩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 판단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되고 그 국방부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각 부서들의 조치 사항이 이제 내려갑니다. 특히 우리 국방부는 긴급 구조 지원 기관으로서 필요시 전문 재난 구조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구조 활동 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구역 설정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서 지금 함 교수님께서는 우리는 계속 심각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신속 지원단이 지금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국방부에서 신속 지원단이 활동하지만 각 군별로도 그 대응하는 어떤 역할, 뭐 부대 지침,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먼저 그 국방 신속 지원단은 이제 그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이제 군의 가용 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자체나 민간 단체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편성된 조직이고 지금 말씀하신 각 군별 재난 대응 부대 이 경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별도로 이제 그 15개의 탐색 구조 부대와 7개의 재난 신속 대응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탐색 구조 부대는 말 그대로 항공기나 선박 조난 사고 발생 시 이제 소방청이나 해경청의 긴급 구조 임무를 지원하고요. 예. 재난 신속 대응 부대는 화재나 각종 사고 이런 발생 시에 인명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탐색 구조 부대와 재난 신속 부대를 통틀어서 재난 대응 부대라 지칭합니다. 이 22개의 재난 대응 부대는 국방 신속 지원단의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나 이제 이번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 제정을 통해서 이 부대들에 대한 지휘 권한은 이제 합동 참모본부로 일원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 군별로도 그러니까 재난 대응 부대가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 정말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거듭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군에 가면 제일 문제 받는 게 개인 임무 카드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긴급한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임무가 쫙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숙달을 하지 않으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거 막상 긴급상 발생하면은 우리가 몸이 안 움직입니다. 이게 정말 군에서 계속 숙달 훈련하고 있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예, 이런 재난 대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훈련은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는 범정부적 재난 대응을 위해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재난 대응 안전 항국 훈련에 이제 그 재난 관리 책임 기관으로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적 규모의 재난 발생 시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와 합동 대응 임무를 지속적으로 숙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군에서는 재난 대비 상시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상시 훈련이라 함은 각 군 및 부대의 특성에 맞게 관련 기관과 협조하는 건데요. 예컨대 작년에 해군의 그 인천 해역 방어 사령부에서는 해양환경공단 및 중부지방해경청과 협조하여 해양 오염 사고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또 각 부대에서는 민방위 훈련 및 재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툭 건드리면 다다닥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반복. 그렇지. 이것이 살 길인데 맞아요. 저도 이 대본 진짜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두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외워야 예. 됩니다. 툭 하면 나오게. 국방 포커스 바로 나오게. 교수님, 과장님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첨언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지금 가장 훈련이나 어떤 반복 숙달, 숙지 훈련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국방 개그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알고만 있으면 굉장히 행동으로 나오는데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절차화하고 근데 절차한 행동도 그냥 기능 기반으로 바로 이제 그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조금 군에서는 워낙에 이제 이런 어떤 절차 훈련이나 숙지 숙달 훈련이 굉장히 이제 그 체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에도 그러한 역량을 좀 전수해 주시면 굉장히 그 국가적인 재난 대응 역량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정 관리와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그 사정 관리와 대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대표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매년 2개월 정도를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 속의 안전 위험 요소를 진단하는 예방 활동인데요. 지금 뭐 기간별 소관 시설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이런 국가 안전 대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교수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범정부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2005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요. 매년 한 4월에서 5월경에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주로 이제 지방 정부나 아니면은 그 중앙 정부, 공공기관 이런 이제 기관 중심으로 참여해서 재난 대응 훈련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2015년도부터는 민간 기업이라든가 일반인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이런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과 임무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과장님, 이 교수님하고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국가안전대진단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방부도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작년 올해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 시행이 됐나요? 예, 국방부도 중앙행정기관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이들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국가안전대진단의 경우 이제 작년 6월에 실시했는데요. 먼저 부대별 자체 점검, 그다음에 각 군본부의 확인 점검,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 등 3단계에 거쳐 가지고 약 5만 5천 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군내 시설물의 안전과 취약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한국 훈련의 경우 원래는 그 작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수해 지역 복구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많다 보니 현장 훈련 및 토론은 못하고 비대면 사이버 훈련 교육 이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수송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군의 역할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상황 감안해서 이제 행안부와 협의해서 이제 이들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 이제 좀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그리고 수해 피해 복구 이 거의 군이 동원된 실제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실제 작전을 수행하시면서 훈련, 대비 모든 거를 이 훈련 성실히 이 수행하시는 군을 보니까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우리 군의 모습 정말 바람직하단 말 다시 한번 하고요. 또 보니까 이제 공통 매뉴얼을 제정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이 이제 마련돼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해 국방부가 적국 행정 우수 사례로 이제 수상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중심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로 패키지 지원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이게 뭔지 과장님 좀 보충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예, 먼저 작년 같은 경우 이 역대급 장마에 이어서 대형 태풍 피해가 있어가지고 약 33개 지자체가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 국방부는 이런 경우 기존에는 인력 지원, 공병 위주 지원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피해 지역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차별화한 겁니다. 가령 어떤 지역에는 급수나 세탁을 위한 뭐 생활 지원, 어떤 지역에는 또 이제 침낭이나 모포를 제공하는 이재민 지원, 또 어떤 지역은 중장비, 즉 불삭기나 불도저를 지원해주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헬기나 드론을 동원하는 등 현장에 맞춰서 지원한 겁니다. 예. 이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 인제군의 양지마을인데요. 사실 이 마을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지교. 근데 그 일부 유실돼 가지고 주민들이 고립될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때 저희 군이 공병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임시 교량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이제 그 구례나 하동 지역에서는 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컸었는데 네.
여기는 저희 그 재난 신속 대응 부대를 급파해가지고 현지 지원했고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에서는 이제 홍수나 태풍 시 지뢰가 딸려올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폭발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탐색 작전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재난 환경과 유형별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2019년 강원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전에서 투입된 장병들 이제 사진이에요. 모습인데, 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정말 좀 약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진짜 고생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진화 작업 끝나고 좀 뜨뜻한 곳에서 좀 쉬셨는지 아니면 먼지 많이 마셨으니까 뭐 삼겹살 같은 특식 같은 거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우선 저 사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게 좀 두려움에 떨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섰다가 잠시 휴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잔불 제거 작업이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뭐 다 대부분의 이제 예벽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거 흙들 일일이 뒤집어 가지고 불씨 확인해야 되고 물 부어야 되고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작업 끝내고 휴식을 할 때도 적절한 휴식 공간이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완만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쉬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화염을 뚫고 막 진화 작업한 게 아니라 잔불 제거를 한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휴식하고 있는 모습.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병들을 산불 진화에 투입한 건 아니고요. 이제 대충 잡고 난 다음에 잔불 진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보호장구 착용시키고 안전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아, 다 안전하게. 그러면 특식 제공이 됐습니까? 아,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특식. 요거 지금 과장님 좀 말 못합니다. 특식 제공 돼야 됩니다. 먼저. 됐습니까? 지금 제공해야 돼요. 예. 먼저 이 말씀하신 특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재해복구 증식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1년 들어서는 그 증식비를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000원 인상한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 끝나고 나가지고 장병들이 뭐 찜질방 가거나 이런 건 못 하고 못 가죠. 다시 군인이니까. 예, 생활관 복귀해가지고 따뜻하게 샤워하고 휴식 시간 충분히 줬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많이 안타까운 거는 좀 이 장병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작전을 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걸 좀 더 깨닫는 계기는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재난 지원의 장병들을 투입할 때 이 사람들이 휴식할 때만이라도 좀 제대로 쉴 수 있게 이제 그 이동식 화장실이나 천막, 의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작년 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했고요. 네. 이제 휴게 시설도 좀 임차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 재난 지원 활동 나간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해주고 명예로운 경력이라고 하여 이 군 경력 증명서에 이제 반영해서 전역 후 이제 취업 등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화재에 이르는 진압 작업에 필요한 방염복이나 진화와 그다음에 안전장갑, 헬멧 등이 필요한데 이런 물자 등은 24년도까지 100%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중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진화 작업했기 때문에 좀 뜨거우니까 차가운 아이스 까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좀 주시면 예, 당연히 검토해야죠. 예. 네네. 예, 또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특히 우리 군이 이 감염병 차단을 위한 기술 개발로 범국가적인 위기 극복은 물론 국경을 초월해 K-방역 노하우를 공유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 국방부는 이제 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회의도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분과 전문가 실무회의 이름들이 좀 깁니다. 영내 인도적 지원 민군 협의체 등 이런 회의체에 적극 참가해서 이제 야태 지역의 재난 대응과 관련한 모든 전문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민군 협력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던 제6회 이제 그 RCG 즉 영내 인도적 지원 관련 민군 협의체 이 연례 회의에서 이제 국방 신속 지원단 운영, 공항 및 항만 검역 지원, 의료 인력 지원 등 우리 K 방역을 위한 군의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 및 유엔 등 국제기구 참가자들과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예.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외교부가 요청을 했는데요.
민간 항공기 운영이 이제 제한되는 동티모르에 우리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 마스크 20만 장을 수송하는 등 이런 글로벌적인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방부는 아태 지역 재난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역내 국가 및 국제 민간 기구에 부각시켜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적극 기여하고 국가 간 국제 협력 구축 노력에 이제 지속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서 이 K 마스크 지원 정말 빛을 발했죠. 맞아요. 특히 민간기가 못 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7월 이 동티모르 같은 그런 곳은 민간기가 못 가거든요. 네. 그죠. 군에서 이 대한민국 국적이 딱 박혀 있는 이 군의 수송기가 가서 마스크를 또 드리고 또 6.25 참전 전후분 아니 그 참전 용사분들한테도 마스크를 지원하는데 그렇죠. 군이 또 한 역할을 했잖아요. 아, 정말 기쁠 때보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 네, 우리 군 국제적 재난규류 협력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 군의 재난 대응 현주소와 그리고 발전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선제적이고 또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함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과거 군에서 그 재난 현장에서 군의 활동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인력 지원 중심의 이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수송하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 군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국방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내외부적으로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재난 상황에서의 군의 그 지원하는 활동, 대민 지원 활동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까지는 조금 약간 이제 그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약간 그 군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이나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법령과 제도 보완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이준 박사님. 그 국가 긴급 수송로에 대한 그 도입을 한번 국방부에서 그 한번 도입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가 긴급 수송로라는 건 이제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2017년도에 전국에 있는 방제력이 일시에 한 지역으로 모이기 위한 도로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안에 전국의 80%의 소방력이 모일 수 있는 국가 재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난을 고려해서 가장 내재성 있는 도로들을 수립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우리가 물자와 자원과 인력은 확보하였으나 재난 현장에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 긴급 수송로라든가 국가 방제 도로들을 잘 활용해서 적시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는 투입 계획까지 된다면 네. 아마 국방부의 이런 그 재난 대응 역량에 그 마무리를 질 수 있지 않을까, 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긴급 수송로를 정말 활성화해야 되는데 박사님이 좀 더 역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국방부와의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업이 필요한 네. 상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과장님 메모도 했으니까요. 네, 이제 아마 좀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이 재난 극복을 위해 수행하는 군의 임무는 이제는 이제 군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군은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민관군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제 그 외에 국방 재난 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과장님이 오늘 뭐 준비를 잘 하셨지만 마지막 남았습니다. 잠깐만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 요거 해야 됩니다. 자, 국방 재난 대응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자, 예, 우리 국방 재난 대응은 우리 국군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다. 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해지고 게다가 또 예측불허입니다. 초국가적인 재난 위협에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우리가 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방 재난 대응 공통 매뉴얼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애써주시고요. 두 분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노력해야 네네. 되겠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군의 든든한 활약 기대하며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태 기자님,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생각엔 인사 잘하기? 아, 인사 잘하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장병 인권 보장 및 고충 처리 절차 개선.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전투력 유지, 향상을 위한 아주 필수 요건이죠. 그래서 우리 군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밀레니얼 세대 장병을 위한 맞춤형 국방 인권 정책.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